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예비 후보들 만나보고 있습니다.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대담, 토론, 초청 기준을 준용해 예비 후보들 만나고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. 이 시간에는 의정부 을 이형섭 국민의힘 예비 후보 만나보겠습니다. 후보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그 치열한 경선을 뚫고 최종 후보가 되셨습니다. 출마 각오가 궁금합니다. 네, 제가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지 한 2주일 정도 지났습니다. 당내 경선 과정에서 많은 시민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그 응원이 결과로 지금 공천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번 경선은 일반 시민 80%, 당내 당원 20%, 일반 시민분들의 비중이 엄청 많으신데요. 그 뜻은 뭐냐면 일반 의정부 시민분들이 바라시는 후보가 저 이형섭이 아니겠느냐, 그게 나타난 것 같고요. 앞으로 그런 응원과 기대와 사랑을 바탕으로 꼭 본선에서도 꼭 좋은 결과 필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예비 후보로 등록하고 지역 주민분들 지금 직접 만나고 계시잖아요. 직접 만나본 지역 민심은 어떻든가요? 지역 민심은 제가 당협위원장을 한 지 5년 됐습니다. 5년이 넘었는데 2019년부터 뭐 생각을 해보면, 말씀을 드리면 점차 지역 민심 또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어떤 여론, 그런 관심들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22년 대선, 2022년 또 6월 달에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많은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. 그 지지율을 더욱 증폭시키고 더 응집시켜서 이번 총선에서도 꼭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결과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지역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서울 8호선 연장입니다. 지역 시민들의 수건이기도 한데 핵심 공약으로도 꼽고 계시잖아요. 어떤 보관 갖고 계십니까? 의정부 을 지역이 갑 지역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교통철도, 광역교통체계가 많이 부족합니다. 그 갑을 지역, 갑은 원도심, 을은 어떤 신도심, 또 택지 개발에 대한 인구 유입 아파트가 이제 밀집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만큼 이 도시를 구상하고 계획하고 또 건설할 때부터 그런 광역교통 체계가 충실히 갖춰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출퇴근 또는 여가 생활에 있어 갖고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. 이 문제는 7호선 복선화 문제도 있고 8호선 별내선 연장 문제도 있지만 앞으로 의정부 갑 지역에 있는 의정부역 GTX 의정부역을 기점으로 8호선을 고산, 밀락, 신곡, 의정부역까지 연결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예정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 교통 관련해서 밀락 고산 맞춤형 버스 도입도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.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가요? 이 좀 전에 말씀드린 광역교통 체계, 광역철도가 뭐 1년, 2년 안에 건설되고 준공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 준공할 때까지, 이용하실 때까지 광역버스, 시내버스, 마을버스를 좀 확충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. 가장 필요한 문제고요. 그 일환으로 지금 의정부 공공버스가 지난 2월 달인가요? 2월 달에 개통이 되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. 특히 이게 준공영제로 지금 계획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준공영제로 하면 그 어떤 회사의 입장보다는 시민분들이 어떤 공평하게 또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노선으로 계획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준공영제 노선을 더욱 확대하고 더욱 이용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 특히 지금 공공버스가 종점이 장암역으로 되어 있는데요. 그 장암역 돼 있는 부분도 지금 도봉산역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. 도봉산역으로 이용 그 종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이번에는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고 싶어요. 지역 핵심 갈등 사안인데 이 문제와 관련된 책도 쓰셨더라고요. 백지화 현실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? 어떻게 보세요? 뭐 제가 고산동 주민이더라도 주거지 앞에 또 학교 인근에 그
그 목적과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는 물류센터 들어오는 게 가장 싫어하실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. 제가 지난 1년 동안 현장 조사를 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책도 집필을 했는데요. 그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고산동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의 초창기부터 고산동 물류센터 문제가 어떤 시민의 편익보다는 그 어떤 특정 사업자 아니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. 이제 그런 의심을 바탕으로 고산 복합문화융합단지의 정상적 준공 또 많은 시민분들이 바라고 계시는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 꼭 이룰 계획이고요. 구체적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. 법적 방안, 정치적 방안, 기타적 방안이 있겠지만 꼭 당선이 되면 사업자를 만나든 아니면 사업자를 돕고 있는 분들을 만나든 아니면 법적 다른 제도적 장치를 강구를 하든 시민분들이 바라시는 그 백지화 꼭 이룰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그 캠프 스탠리와 이제 캠프 카일 등 많은 반환 미군 기지들이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곳 미군 기지의 개발 방안이 이제 지역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는데 캠프 카일의 바이오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도 최근 발표를 하셨습니다. 지역 미군 기지 활용 방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실까요? 의정부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면적이 그리 크지 않은 지역입니다. 그 크지 않은 지역에 그 노른자 땅의 미군 부대가 갑 지역에는 캠프 레드 클라우드, 을 지역에는 캠프 스탠리가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미래를 위한 방향이나 중요 발전 그 내용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. 또 과거에는 미군 부대가 어떤 지역에 대한 일자리 공급 또 지역에 대한 어떤 특정의 그 산업의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군 부대 안에 인력이 전혀 상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의 그 미군 부대의 역할을 어떻게 대체를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. 과거 안배용 시장 정권 시절에는 그 미군 부대 부지에 아파트만 거의 이제 짓는 방식으로 개발이 됐지만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얼마 전에 의정부 도시공사가 생겼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군 부대는 아니지만 용현동의 상공역 보충대를 그 시민분들이 바라고 계시는 주거, 공공시설, 여가시설, 복합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엊그제 그 공표를 했고요. 미군 부대도 이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 놓으면 전혀 개발이 되지 않고 재원 투입이 힘들 거기 때문에 국가 주도 방식으로 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난번에 한동훈 국내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실 때도 그 방안에 대해 공감을 하시고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앞으로 캠프 스탠리, 을 지역에 있는 캠프 스탠리에 대해서는 경제 자유구역 지정이라든지 국가주도 개발 방식이라든지 시민분들이 바라고 계시고 의정부의 미래를 위한 방향으로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의정부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의정부 시민 여러분, 지난 12년 민주당 지방정권 시절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의정부 사시는데 큰 행복을 느끼셨습니까? 이 행복을 느끼셨다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. 앞으로 의정부의 미래를 위해, 의정부 발전을 위해 그 사람을 바꿀 그 시기가 됐습니다. 또 을 지역의 기존 현역 의원도 지금 많은 어려움을, 고충을 겪고 계신데요. 그만큼 의정부에 대한 어떤 그 발전이나 의정부 시민분들이 바라는 공약 진행에는 많은 그 어려움이 연계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저 이영섭을 꼭 선택을 해 주시면 의정부 발전,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. 꼭 선택을 해 주십시오. 네, 우리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시간, 이번 시간에는 의정부 을 국민의힘 이형섭 예비후보와 함께했습니다.